자, 오늘은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안드레이 이제 카르파시라는 이 AI 이제 뭐 연구하시는 이런 분인데, 자, 에이지아 3년 로드맵 해부라고 해서 한번 조금 가져와. 자, 이제 이분의 이제 프로필을 약간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짤막하게 그냥 뭐 이런 거다라고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냥 뭐 토론토 대학교에서 뭐 이제 이런 걸 했고, 이제 딥러닝을 아닌데 그냥 약간 좀 관심이 있어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컴퓨터 비전에 이제 세계적인 석학에 이제 이분할해서 이제 박사학위 취득을 한 다음에 또 이제 그가 이제 강의 자료 이런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무료로 이제 공개를 했다. 뭐 이런 것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이제 창립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오픈 AI 이제 뭐 창립 멤버부터 연구 과학자로 활동을 해서 딥러닝 생성 모델 강화 학습의 이제 초기 연구를 이끌어서 또 이제 테슬라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AI 디렉터로서 오토파일럿 비전 팀을 이제 이끈 경험이 있다고는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한테 직접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교육자로서 약간 좀 소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여튼 자, 이분이 약간 조금 봤을 때 그 지금 AGI 같은 조금 요거는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막 흔히 우리가 지금 AI 스테이트 여기에서 2027 여기에서 AGI가 뭐 2년 안으로 온다. 뭐 AGI가 뭐 5년 안으로 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안드레이 카르파시라는 이분이 AGI가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아까 좀 찾아볼 텐데, 올해가 2025년도를 보면 에이전트 해라고 해서 에이전트의 10년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함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거 이전에도 한번 조금 할까라고 얘기는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에이전트 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막 테스트 좀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뭔가 결함이 있어요. 현재 지금 카르파시를 좀 보자면 현재 AI 에이전트들이 인간 인턴이나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더 나오는데, 불충분한 지능, 그냥 이제 뭐 처리할 그러니까 지능이 부족하. 멀티 모달리티의 부재,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 소리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컴퓨터 사용 능력의 한계, 그렇죠. 인프라 좀 이런 것들이 약간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해서 웹사이트 탐색, 소프트웨어 조작하거나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연속된 학습 능력의 결여, 무엇을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한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지속적으로 학습할 능력이 없다. 신뢰성 부족.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기존의 아키텍처 요 확장하는 것으로도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함을 해결하는데 3년이 걸릴 거라고 현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이전에도 챗GPT에서 실제로 이게 비서처럼 뭐 실제로 뭐 이런 거 해줘 하면은 컴퓨터 알아서 막 들어가가지고 웹사이트 막 이거 저기 막 이거 봐서 막 실제로 막 자기가 클릭해갖고 뭐 예약해갖고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엄청 조용해졌죠. GPT-5 나왔을 때 현재 이거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챗 GPT-5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마우스 키보드 이거 지가 알아서 조작해갖고 웹사이트 탐색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조작한다거나 이거에 다 얘기를 했는데, GPT-5 나왔을 때 완전 조용해졌죠. 어느 순간 그렇게 기대감을 주고, 그죠? GPT-5가 나오긴 했는데 은근 좀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뭔가 뭐 인프라적인 것들이나 컴퓨터 뭔가 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타 등등 이런 인프라적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AGI 형식으로 뭔가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신뢰성의 현실. 테슬라에서 이제 오토파일럿에서 이 사람이 일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5년 동안 일을 했었을 때 이제 경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자, 데모와 제품의 간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데모는 통제된 조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만, 실제 제품은 모든 상황에서 안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게 있죠, 결국. 그죠? 그래서 2014년도에 13년도에 웨이모 그 자율주행차를 타고 완벽한 시연 주행을 경험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 자율주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프로토타입과 그 다음에 이런 상용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죠. 그죠?
단순 이거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제품은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는 간에 모든 상황에서 다 안전적으로 돼야 되는.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또 그 버그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상용 제품에서. 그죠? 그래서 구의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참, 그 시스템의 신뢰도에 나타나는 소수점 아래 구를 하나씩 추가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신뢰도를 90%에서 다시 10%에서 9%로 올리는 각 단계는 이전 단계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막대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0에서 99% 다시 퍼센트에서 9% 모든 구는 동일한 양의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아마도 두세 개의 구를 통과했는데 더 많은 구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99 이렇게 극도의 신뢰도를 이제 달성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길고 점진적인지, 그죠? 수많은 엣지 케이스를 발견하고 또 해결해야 되고 이걸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야? 그러면 자율주행도 보면 거의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 오토파일럿 테슬라 역에서 일했던 분이잖아. 그럼 자율주행 지금 그러면 향후 10년 이후에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걸로는 자, 첫 번째에서 컴퓨터와 데이터와 컴퓨터 자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두 번째 자, 99%죠. 이거는 더 나은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을 요구한다고. 자, 이게 요건데 이제 세 번째 도달하려면 모델이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하고 적대적인 엣지 케이스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해결이 돼야 9%를 간다는 거죠. 와, 이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정복해야 될 그 말과 똑같네. 자율주행을 현재 지금 정복을 하기 위해서도 2%라는 이 신뢰도를 달성을 하려면 결국은 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즉 AGI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야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뭔가 흔히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돌발 변수가 정말 많죠. 돌발 변수.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AGI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뭔가 가능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아까 조금 현대의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현재의 강화학습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AI 에이전트가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수백 가지 복잡한 시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강화학습은 이 복잡한 이 과정을 오로지 성공, 실패라는 하나의 비트로 정보에서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로의 모든 단계는 심지어 잘못된 추론이나 비효율적인 과정까지도 뭐 긍정적인 심을 발휘해서 가질 수 올라간다. 자,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약간 좀 뭐냐면요. 우리는 뭐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수학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정답을 푸는데 이 수학 공식을 어떻게 했는지 우린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맞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란 걸로 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알죠. 자, 인간의 학습은 성공 실패 이후에 전체 과정을 한번 그죠 복귀하고 어떤 부분이 올랐는가 틀렸는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각 단계에 대해서 이러한 검토와 성찰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RNHF라는 세부에 향한 파이프라인은 이 과정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뭔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걸 해서 뭔가 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가 이거를 뭔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화 학습에서는. 자, 그리고 스스로 삼키는 뱀 모델 붕괴와 합성 데이터의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한번 조금 읽어보죠. 자, AI 모델 성능을 더 끌려오기 위한 대안으로 합성 데이터 생성이 주목받지만 이것도 이제 심각한 함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모델 붕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모델 붕괴라는 거는 모델이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를 자기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발생한 문제. 그러니까 더 적고 자기의 확증적 분포 갇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칩시다. 근데 이 수학 문제를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을 해서 계속 똑같은 것만 이렇게 더 갑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것을 안 해.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것만 이것도 넣어서 또 똑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이 모델의 충전 자체가 그냥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독창성을 잃고 획일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다양성이나 엔트로피는 점차 줄어드는 거죠. 계속. 왜냐면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니까.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창의성과 개방성이 이러면 즉즉 붕괴를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내용과 그래서 이 10년간 AI 연구가 앞으로 한다면 말 그대로 지능을 얘가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사전에 AI라는 거는 사전에 학습된 것만 가지고 나와서 뭔가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학습이 돼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습된 거를 엄청나게 더 많은 파라미터를 더 대용량으로 엄청나게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래야지만 이 결과물이 좋아지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것을 넣지 말고 이게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 학습된 데이터 말고 완전 새로운 것에 있을 때 얘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암기 이거 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다 그냥 암기된 수준 지금 현재 이 AI라는 거는 다 기존에 엄청나게 그냥 암기됐었던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결과물을 내놨는데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완전 새로운 것이 나왔어도 얘가 알아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앞으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돼야 AGI가 바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무식하게 완전 다 때려박아가지고 하더라도 새로운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는 안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향후 이제 10년 동안 이제 걸릴 것이다. 기존에는 그냥 너무 다 암기만 해서 이거 AI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때려박기만 해서 엄청나게 이게 데이터 양만 엄청나게 커져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이것만 있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더라 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곳에서는 약간 좀 얘가 이게 안 되니 아예 완전 새로운 걸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지능체 이런 AGI 얘가 혼자서 있을 때 진짜 얘가 알아서 추론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얘가 그냥 인간 아니야? 그냥 인간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AGI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에이전트의 에이전트가 뭐 그냥 그 샘 얼트먼은 에이전트를 2년 안으로 할 것이다. 2년 안으로 이걸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10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드레이 카르파시라고 하는 거예요. AGI라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아마 걸릴 거다. 앞으로는. 왜냐면 자율주행으로 이거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의 행진 진짜 제품으로 나와서 이거 상용화하는 거는 너무 이 정도의 신뢰성으로도 뭔가 만들더라도 이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제품이니까 그죠? AI가 탑재된 제품이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이게 제품인데 이제 그거는 완전 이제 기존의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든가 뭐 이런 데모 버전이 아닌 완전 이제 모든 곳에서 이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AI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한 뭐 이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좀 어렵죠, 지금도. 그래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이전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샘 알트먼 그래서 아마 이 UAE 그다음에 이제 뭐 AI 이제 것을 하죠. 그래서 AI 네트워크 이거 뭐 연합체를 해갖고 뭐 TSMC, ASML,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요거 해가지고 다 이제 연합체를 가지고 와서 뭔가 오픈 AI 뭔가 이런 식 여기 이제 MS 클라우드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이제 AI 진짜 이제 연합체 뭔가 이런 것을 약간 좀 만들겠다. 그게 이제 수천조짜리죠. 수천조 이제 수백조에서 이제 뭐 수천조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만들긴 하는데 아마 그 염두도 자기들 알 거야. AGI가 얼마나 그 큰 걸 원하는지. 그냥 단순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겠죠. AGI라는 건 엄청나게 이제 큰 범위, 이제 큰 천문학적인 이제 수백조, 수천조 이제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안드레이 카르파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려요. 자율주행만 자기가 5년 동안 했는데 이거만 하더라도 이거 너무 노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정도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것이 아마 확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좀 들어가서 보면 AGI? 보통 우리는 다 이 AGI라는 거는 한 5년 안으로 다 올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2025년도인데 2030년 안으로 AGI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와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이트 칼라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따놓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다. 근데 뭐 기술의 속도는 지금 엄청 또 빠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모르지만 근데 아마 이 인프라적인 것에 뭔가 허들은 반드시 이제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예전에 PC 닷컴 버블이라는 게 나왔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빵 떴다가 그 다음에 푹 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PC도. 그러니까 PC도 한국이 좀 유일하게 PC가 나왔었다는 거에서 이게 완전 그 막 보급을 엄청나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유일하게 좀 빨랐었던 거지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것도 PC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모바일도 한국이 유독 너무 빨라. 모바일 나왔을 때 한국은 그냥 다 모바일 폰 다 써버렸잖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서 이 인프라가 있긴 한데 이 인프라가 모바일 폰으로만 나와서 그게 끝나느냐? 아니죠. 이 모바일 폰 나와서 처음에 3G 이제 이게 LT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동영상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5G가 나오고 자 요거까지 나왔었는데 AI도 아까 좀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면 이 AI라는 것도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됐을 때 뭐 더 많이 뭐 늘어나야 되죠. 그다음 또 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 인터넷 5G 뭐 6G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만 좀 많이 쓰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6G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5G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다 깔려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인터넷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다 될 거라는 그거잖아요. 인프라라는 게. 결국은 인프라가 좀 이제 먼저 깔려 있으면 근데 이게 10년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지표도 그렇고 이제 뭐 인재들도 그렇고 인재들도 엄청나게 많아야겠죠. 뭐 데이터 센터를 또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G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이 인프라적인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마 조금 이제 AGI 연구도 많이 필요할 테고 모델도 많이 나갈 테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다 보니 모바일도 똑같죠. 모바일도 처음에는 뭐 이거 쭉 나왔다가 푹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LTE 동영상이 나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유튜브 이런 것좀빵좀 요런 구조를 아까 좀 겪었었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뻑쳤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AI 이런 것에 약간 좀 익숙해져서 그것에 익숙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AI에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이걸로 약간 좀 간다는 건데 뭐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빡 빠그러졌다가 좀 뭐 이전에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놨을 때 이제 카이스트 교수분이죠. 그 김대식 교수님인가요? 이제 그분은 아예 그냥 5년 안으로 올 거다라고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분의 이제 그 견해로는 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른 이제 또 거의 다 한 10년은 얘기를 하네요. 거의 웬만하면 10년 정도? 10년 정도로 아마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여튼 오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